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2만을 뚫어버렸습니다. 최고가 기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은 좋았었죠. 그쵸. 자, 그런데 오전에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나서 맥이 좀 딱 끊기는 흐름인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상승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걸까요? 양대 증시 상승분을 상당히 줄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쭉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36억 원 지금 매도세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반도체가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까 하는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오늘장 강한 종목들 대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여전히 그쵸. 아주 많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양자 암호가 이틀째 급등 중입니다. 네. 좀 굵직한 종목들로 우리 증시에 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이나 갖고 싶어하는 종목들 하나씩 오늘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실까요? 지금 많은 분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희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채팅창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강병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졸파고TV님, 바로 이런 의견이죠. 정치적으로 어떤 쪽을 편들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 자꾸 이렇게 길어지게 되다 보면 네. 시장에는 역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졸파고TV님께서도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주셨고요. 고고씨님께서는 오전에 올랐을 때 좋아하면 안 되는 듯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보고 주식 다시 내리는 재료를 만드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참 요즘에 오전과 오후가 계속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네.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진님 와주셨고요. 해피주주님 안녕하세요. 왜 반갑습니다. 위에 거 안 읽어주세요? 지금 읽으려고 했어요. 아스날 추구님 토마토의 유나, 이찌의 유나를 말하는 거겠죠? 토마토의 사나, 토마토의 미연, 토마토의 아이돌 그 잡채 윤정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오늘 컨셉이 스튜어디스라고 희망님께서 맞아요. 여기 윤재커가 목 이렇게 둘둘 두르는 게 좀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립니다. 근데 땡기니까 갑자기 늘어지는 게 영 보기가 좋지 않네요. 이따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아까 리본이 예뻤는데 지금 늘어졌잖아요. 이제 오뎅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이 없어서. 네. 자,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커멓게 보이는 네. 게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폭풍치포님 와주셨고요. 종이배님 꼭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지가 싫어요님께서 갑자기 열받네요 하셨는데 그 이유는 더 캐묻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좋은날님 윤쟁 너무 귀여워요. 그라미님 안녕하세요. 과학님께서는 토마토 항공 탑승. 그래요. 오늘 윤재국 복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보자마자 윤갈치다 하면서 놀랐는데 제가 참 반성을 하게 된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저승사자다. 그래요. 서로 데미지만 주고받는 네.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졸파고TV님, 땡땡항공은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죠. 꼬나미님, 혹시 가족 아니죠? 가족일 아니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느낌은 가족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서로 볼 때마다 어떻게 놀리지? 뭘 놀리지? 어떻게 한 소리 하지? 그리고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아요. 맞네.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네. 가족 같은 관계이긴 하네요. 토리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워요에 저도 한 표. 지다밤님 애증의 관계. 증오까지는 사실은 하진 않는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주소영님 그리고 상한가 신고가님도 와주셨습니다. 안장군님 우와! 안장군님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가 나왔어요. 사실 요즘에 계속 안녕 못합니다. 안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는데 오늘은 안녕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아 네. 현대차 좋네요. 1.67%.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뭐 오전에 좋다 말아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것을 믿어보면서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전에 오늘 랭킹 주제 알아봐야죠. 자, 오늘의 주제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쌍둥이. 쌍둥이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날짜 어떻게 돼요? 12월 10일. 그렇죠. 12. 그리고 또 12. 12. 네. 12. 12. 이렇게 가려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예민할 것 네. 같아서 12와 12 이렇게 마치 쌍둥이처럼 숫자가 놓여있는 오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쌍둥이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네. 2024년 올해 봄에 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네. 쌍둥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 했거든요. 어. 쌍둥이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대요. 네. 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답니다. 자, 일단은 경제적인 부담 눈에 띄네요. 둘이니까요. 그쵸. 한 명 낳아 키울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2명을 길러야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데 저 여기 랭킹 주제 5가지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죠? 사실 제가 내일 랭킹 주제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미리 랭킹 주제를 좀 선정을 해놨는데 뭐죠? 쌍둥이입니다. 12월 13일이 네. 일본에서 쌍둥이의 날이에요. 내일 할 게 지금 있긴 한 거예요? 똑같은 거 준비했어요, 제가. 원래 그랬어요? 지금 제가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까 어머? 이런 말 안 했었는데? 어머 했어요, 지금. 그래요? 제가 잘 인터셉트 했군요. 네. 어쨌든 오늘 결과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침 제가 또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딱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어릴 때 사고를 정말 많이 쳤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 놈 노는 거 말리고 있으면 한 네. 놈이 저기 가서 TV 부숴놓고 있고 얘 말리고 있으면 저기 가서 뭐 주전자에 막 모래 집어넣고 있고 네. 뭐 집안의 가구들을 다 박살내 버렸다는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 더 많이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래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둘을 똑같이 생긴 사람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글리님께서 어쩐지 네. 저 지나가다가 앵커님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있으시다는데. 아, 그래요? 서울에 계세요? 서울에 있죠. 맞아요. 그럼 진짜 그분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오랜만이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오. 저는 근데 그런 경우를 몇 번 받아봐서 압니다. 네. 바로 얘기하죠. 창우 지인이신가 봐요. 저는 형입니다. 그럼 하면 맞아요? 죄송하다고. 여러 번 있어요. 예전에는 좀 당황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요즘에는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다 보니까 동생은 살이 좀 쪘거든요. 이제 같이 있어도 형제인 줄도 몰라요. 쌍둥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 당연히 있겠죠. 경력 단절은 뭐 쌍둥이뿐만 아니라 다둥이, 뭐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는 많이 느낄 것 같고 인프라 부족. 그렇죠. 저것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쌍둥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게 사실 보자마자 제일 눈에 들어왔거든요. 네.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엄청나게 고생하셨던 걸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루누 타코야끼님, 여자 쌍둥이가 더 그래요? 힘듭니다. 정신적인 고통. 왜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합니다. 저는 주변에 여자 쌍둥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거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빨간 목련님, 창호인 같은 쌍둥이는 키울만 했을 땐요.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둘 다 좀 조용한 편이어서 뭐 사고 칠 일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철이 들기 전에 진짜 사고를 좀 많이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보면서요. 종목 진단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 오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자, 잠시만요. 이거 오늘 주제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종목 진단 요청이 좀 별로 없어졌어요. 그래요. 제 쌍둥이라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셨군요. 그래요. 좀 방송 통해서 많이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신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네. 지다마님께서 가끔 대타로 쌍둥이 분 내보내시는 거 어떠냐고, 이 자리. 이게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시험을 대리로 치는 건 어떠냐. 아니면 출근, 출석,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대신 가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쌍둥이들은 또 서로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냥 뭔가 구차하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근데 없습니다. 형님도 말씀 잘하세요? 제가 형이에요. 아, 형이에요, 네, 형. 그럼요. 동생도 그 언변에 좀 일가견이 있어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생 때 학생회장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은별님, 쌍둥이구나. 대리 출석, 대리 출근. 이제는 사실 그런데 목소리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서 외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쌍둥이 동생도 아직 미혼입니다. 자, 아이고. 그러면 쓸쓸한 마음과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가 비만 치료제 얘기를 했대요. 어떡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네, 아니 요즘에 그 무슨 관련주 올라가는 종목도 보면 거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자산이 600조. 오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야, 600조면 조선왕조 매년 1조씩 써도 갑자기 네. 소위 헌자 타임이 오는군요. 자, 어쨌든 지금 잊을 뻔했는데 종목 진단 계속 들어가 보죠.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8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죠. 그렇죠. 전고점 이상을 보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일단 수익 보는 건 좋은데 목표가 꽤 높으신데요. 네. 전고점이면 13만 2천 원입니다. 저기까지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말이죠. 한번 다시 솟구친다면 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펩트론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게 다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가 슬슬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펩트론 전고점 이상까지 볼까요? 자, 일단 펩트론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비만 치료제가 올해 이제 7월 정도, 6월, 7월 정도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수많은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건 펩트론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가시권 내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테마주가 많다 보니까 이제 펩트론은 사실 그 중에서는 좀 크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덜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공부차 얘기를 드리자라면, 자, 펩트론은 이 기술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애예요. 가시권 내 기술. 다른 애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넥신이라든지 한독, 이런 애들 있죠. 가요 관련 테마주들. 블루엠텍 한번 볼까요? 다 내려갔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중심 안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모멘텀 또는 실적의 연관성이 이 성과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근접함에 따라서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기가 시장 전반적인 조정기가 오더라도 살아남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펩트론은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료가 좀 나왔어요. 어떤 재료냐면 이제 SK 자회사 중에 SK 팜테코라고 있습니다. SK 팜테코 같은 경우 뭐 하는 기업이냐면 CDMO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CDMO는 잘 안 하고 사실 해외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세종에 2억 6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바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CDMO다 보니까 어떤 원료를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CDMO 공정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최초에 들어가는 게 펩타이드 물질을 활용하는 공정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펩타이드는 비만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용화돼서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만한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 여기 압축이 되죠. 2억 6천만 달러를 들어간다라는 건 이미 가시권 내에 계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럼 거기서 팔 수 있는 기업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노보노디스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덴마크 기업이죠. 또 하나 일라이릴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 쪽에서 납품을 받을 것인가인데 노보노는 지금 캐탈란트를 인수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CDMO 글로벌 2등이죠. 미국이 캐탈란트를 이미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CDMO를 국내에 맡길 필요가 있는가의 질문에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노보노는 아니고 일라이릴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럼 일라이릴리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국내에 단기간 안에 이제 생산 계약과 그리고 플랫폼 계약을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번뜩이는 게 일라이릴리 지금 기술 평가 받고 있는 게 펩트론이거든요. 사실 일라이릴리랑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펩트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재료가 바로 적용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큰 차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이 스마트 대포 시스템, 그러니까 이 반감기에 대한 기술은 사실 국내에서 거의 원톱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 갈 거냐는 저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는 영역인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퍼포먼스 나오냐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 한번 나오잖아요. 27% 정도 때 한번 팔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방이 열린 게 저는 맥시멈 한 1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비중 정리를 일부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 매매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술평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달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 정도 기술평가를 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플랫폼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형태라서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한번 일부 정리하시고 또 조정 나오면 비중을 더 추가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라보게 되면은 펩트론은 되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요. 만약에 쭉 홀딩하려고 아예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괜찮아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시총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을 활용하는 게 사이사이 수익 실현을 좀 집어넣는 게 보다 효율적인 거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펩트론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뭐 중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 레인보우 윤님께서는 삼성전자 올려주고 계시고 금무님께서는 코난 테크놀로지 올려주고 계시고 이종재님께서는 AD 테크놀로지 오늘 상담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관련주도 올라와 있고요. 네. 레인보우 유님이셨군요. 저는 우유가 먼저 눈에 들어와가지고 레인보우 우유라고 읽었는데 그래요. 삼성전자 큰형이 요즘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문의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인대 행복님, 올해 붕어빵 잘 될 것 같은데 붕어빵님 얼른 수익권 와야 될 텐데요. 그래요. 사실 요즘에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슬슬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붕어빵의 계절, 호빵의 계절이 찾아왔다 이러면서. 붕어빵. 예? 붕어빵 좋아요. 그래요. 주먹빵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붕어빵. 호빵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고. 호빵은 야채요, 팥이에요? 야채를 싫어해요. 팥, 무조건 팥. 무조건 팥? 네. 야채를 왜 싫어하죠? 맛이 없어요. 이거 충격인데? 맛이 없고 네. 피자 호빵도 맛없고 피자가 저도 유일하게 별로 안 좋아해요. 호빵은 제대로 된 오리지널 팥빵에 우유, 흰 우유. 그래요? 아니 늙은이 같나? 의외로 윤재코 근본이 있는데요. 오늘 그럼요. 요거는 참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야채 호빵 좋아하는데 맛이 근데 없지 않아요? 어릴 때는 저는요 호빵도 야채 호빵밖에 안 먹었는데 오히려 크니까 야채 호빵이 좀 금방 물리고 맞아요. 팥에다가 진짜 따끈따끈한 거에다가 우유를 그래요. 맞아. 레인보우 우유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유가 먼저 눈에 들어왔나 보네요. 네. 자, 여러분들 호빵 얘기하니까 진행자들이 지금 진행은 안 하고 먹는 얘기로 함몰에 근데 있었습니다. 피디님께서 슈크림이 근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슈크림 붕어빵입니다. 슈크림 저는 싫어하진 않지만 이게 근본은 아니죠. 우리 제작진과 심도 있는 논의가 뭐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요 종목 진단 받으면서 우리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군요. 네. 지다맘님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슬픕니다. 16,200원에 15% 버티면 될까요? 흑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반등도 거의 안 나오고 좀 올랐다 하면 그대로 더 밀리고 올랐다 하면 더 밀리고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3만 원에서 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만 원도 깼습니다. 최근에 무슨 9,000원대까지 일인가요? 떨어졌죠. 와.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9,000원까지 본 상황 속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버틴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도 같이 갈 수 있을 건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소재인데 지금 2차전지 특히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죠. 2차전 그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아직 상용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나올 때 테마 붙을 때 수급 쭉 받을 때 웬만하면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소재 단위에서 그런 매출 비중 보면은 반도체 소재 쪽 매출이랑 태양광 소재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 얘기는 아예 안 나오죠. 왜냐면 매출 성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광받고 있는 테마로서의 형태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업인데 자, 어떤 얘기 제가 드리고 싶냐면요. 이거 시장 올라올 때 반등 나올 겁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형태냐. 시장에 지금 주도주 있죠. 예를 들면 조선, 방산, 특히 바이오 중에서도 펩트론처럼 재료가 잘 살아있는 애들은 시장 반등 나올 때 10%, 막 15%, 20%씩 나올 겁니다. 네, 물론 기간은 좀 상이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뭐가 나오냐? 한 5% 올라올 거예요. 지금 중심에서 완전 어긋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전하면은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죠. 내 종목도 이제 가나 보다. 근데 실상 다른 종목들, 실제 주도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내려간 것보다 더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때 시장의 중심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뭐냐, 그리고 주도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뭐냐에 대해서 항상 그런 이슈들을 다뤄드리고 그런 종목들의 거래가 쏠리는 현상들, 어떤 섹터에 좀 돈이 몰리는 현상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런 형태까지 기다리려면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다라는 거 뭐냐면 전고체 얘기 또 막 나오고 해야 됩니다. 배터리 행사, 자, 올해 기억해 보세요. 올해 3월에 인터배터리 때 잘 기억해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개발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엄청 크게 상승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은 조용해요. 전고체 배터리 얘기 어딨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인터배터리를 올해 초만 한 게 아니에요. 국가별로 배터리 행사들을 진행했다 보니까 행사 진행할 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곤 합니다. 결국 이럴 때는 또 기술 분석을 해야 돼요. 테마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모멘텀 대비해서 결국 전고점대를 못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냐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구나. 그 말은 내려가는구나입니다. 이런 애들은 안 잡는 게 좋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정도 이렇게 타겟팅을 하신 것 같죠? 여기 또 동그라미 2개 친 구간. 이런 구간은 다 끝난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흔히 말해 뭐랄까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차트상 모습은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이 종목이 중장기 투자를 할 만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는 물음표가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뷰를 가져가실 때, 내가 트레이딩 뷰가 자신이 있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은 시장에 돈이 어디 쪽으로 몰려 있는지, 테마는 뭐고, 실제 중심주, 우량주들은 뭔지, 실적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형태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못한다면요, 그냥 실적 좋고 바닥에서 기는 애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아니죠. 완전 테마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사실 올해 세게 내려오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에서 우리가 계좌가 너무 망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 자주 건드시는 버릇을 하게 되면 실력이 내가 그만큼 차있지 않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가 혼비백산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를 유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반등 나오면 파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아예 테마 붙을 때까지, 제가 처음에 운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영역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이제 상단에 열려 있는 게 한 14,000원 정도 돼요. 그럼 이 정도 구간까지만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팔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시장 반등 시에 활용하는 매매가 저는 적합해 보이고요. 제가 처음 드렸던 이야기 있죠. 내가 어디 타겟을 할 건가? 아예 중장기로 끌고 갈 건가? 아니면 트레이딩의 뷰로 가져갈 건가? 거기에 한번 고찰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안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의 업황 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선학기님, 저는 서울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왜요? 없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이유실까요? 자, 그리고 아스날 최고님은 서울 5년 살 동안 음식은 지방이 훨 맛있어요. 그러시구나. 혹시 서답게님도 위에 보니까 뭐 붕어빵 얘기 나오고 이렇던데 음식 때문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건가요? 자, 그리고 폭풍 주포님, 뭘 해도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인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비싸다.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너무 비싸요. 저희 합정역 바로 앞에 3개에 2,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관계자는 아니죠. 제가 자주 가요. 아, 그래요? 아니, 3개에 2,000원인 곳이 네. 있는데 한 개에 1,000원? 저는 이거 처음 보는 단위거든요. 와, 붕어빵 한 개가 1,000원. 와, 이거는 물가가 비싸져도 너무 비싸졌는데요. 저 와. 중딩 때 1,000원에 5개였던 것 같은데. 아니, 보통, 그렇죠. 1,000원이면은 못해도 사실 1,000원에 3개는 뭐가 되는 거 아닌가요? 1,000원에 와. 호떡 2개, 붕어빵 5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현금 주고 붕어빵 같은 걸 안 사 먹어봐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와. 1,000원에 한 개면은, 보자마자 왠지 화가 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국밥 같은 것도 요즘에 그냥 10,000원 확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12,000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네. 붕어빵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스트랄님,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정확히 좀 느껴가고 있습니다. 너바나님 진짜 화나요. 이휴. 아, 그리고 서답게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 공기가 나쁘고 길 막히고 집값 비싸고 시끄럽고 그럴 그래요. 수 있죠. 이런 게 참 눈에 들어온다면 네. 지방 좀 내려가서 좀 한적한 시골 가서 사는 것도 하나의 답일 텐데 참 어디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좀 고민이 많아집니다. 프레데트님 뻐금뻐금 붕어 갑자기 막 귀여워지셨네요. 청량리역 네. 근처에 붕어빵 1,000원에 5개라고. 아니, 이거 그리고 동일시대가 맞아요? 타코야끼님 윤디행은 네. 인천인데 왜 서울 사람인 척하냐고? 저희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오늘, 여기서 지역 감정 그만해야 되겠죠? 우리 잘못하면 인천 이거 감정 사람입니다. 생깁니다. 네. 근데 저 충격적인 건 붕어빵이 어디는 1,000원에 1개고 어디는 1,000원에 5개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건 정말 네. 충격 중에서도 충격이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먹을 거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 종목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토리핀님께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리핀님의 이 종목은 바로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이제 슬슬 또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요즘 그런 분위기가 좀 네. 일으키고 있거든요. 제일 일렉트릭의 매수 가격은 8,60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딱 지금 구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만약에 저 끝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면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자, 일단 이제 시간은 다 지났고요. 앞으로 다시 솟구칠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이 관련한 종목군 가운데서 제일 일렉트릭 괜찮은 선택일까요? 제가 일단은 지금 전력 설비주들 중에서 제일 일렉트릭은 이제 변압기 쪽이 아니고 전선이죠. 전선은 우리가 항상 이 메커니즘을 볼 때 중국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보통 구리 가격, 특히 선물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지금 구리 선물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중국에서 이제 통화 완화 조치를 좀 시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3월 전인데부터 실제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통화 완화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는 형태긴 합니다만은 약 14년 만에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일으키고 경기 부양의 핵심 지표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선 관련 기업들 큰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LS족이라든지 대한전선이 되겠고 좀 스몰캡으로 보면 제일일렉트릭이나 가온전선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재료값, 구리값이 사실상 이 전선 가격의 80,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건데 그 이야기가 조금 돌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압기랑 이 전선 기업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마진율이 좀 차이가 심해요. 변압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형 변압기들 시장 아무리 안 좋아도 잘 안 내려오죠. 이미 해당 매출폭에 해당 영업이익 폭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전선주들은 또 세게 내려옵니다. 이게 구리 가격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존하는 형태가 우리 전력 인프라로 묶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전선주들은 좀 기다려볼 법합니다. 이 중국 얘기가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구리 가격 좀 더 튀게 되면은 특히 이 제일일렉트릭처럼 소형주 단위는 테마가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런 구리 가격 관련 테마가 또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뭐 KBI 메탈이나 관련주들이 있죠.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 뭐 LS, 뭐 가온전선 다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좀 반등 시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완전 세게, 그러니까 큰 폭의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거는 타점이 잘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형태를 보려거든 아예 좀 오랫동안 조정받는 형태를 봐야 돼가지고 타겟 자체가 좀 트레이딩 뷰가 어느 정도 껴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8,600원인데 오늘 들어가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열려있는 뷰 정도를 한 10,0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위로 세게 세팅을 한다든지 또는 길게 전고점 뭐 15,000원 넘어가 보겠다 이런 형태로 보는 것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종목이고, 뭐 들어가 볼 법한 자리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 들어가셨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얘가 실적이 엄청 좋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얘가 지금 구리 가격에 대한 테마세라든지 이런 수혜 가능성을 받지를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 걷어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 전저점이 이제 한 7,000원대 후반 정도 되죠. 여기 확인하셔가지고 깨면은 그냥 팔아버리자. 트레이딩 뷰 정도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일렉트릭 살펴드렸습니다. 아주 멀리 보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 진단 쭉쭉쭉 보고 왔고요. 네. 저희 서울 사는 게 좋은지, 지방 사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 정답 없어요. 그런데 서당깨님은 네. 좀 혼나셔야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불안해서 못 보겠습니다. 사실 링크를 몰래 네. 보내드릴까요? 무슨 링크요? 저희 토마토 증권통 진짜 링크를. 사악하다. 아니, 가정이 그럼 깨지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말 못하시게, 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죠. 아, 그런가요? 윤재, 잠깐만요. 입꼬리가 지금 진심으로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야, 무서운데요? 윤재커 이렇게 서당깨님을 네. 그대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제 마누라는 저 주식하는지 몰라요. 혼나셔야겠습니다. 서당깨님 아주 스릴 넘치게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군요. 저번에 한번 그때 진짜 그래요. 주식시장 안 좋았을 때거든요. 서당깨님께서 지금 피해 계신다고. 아, 그래요? 네,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한번 쫓겨나셨대요. 진짜 서당깨님 아주 인생을 다이내믹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용용이님, 제 남편도 몰라요. 어머,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무슨 이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도움을 드리는 게 맞긴 한 건지 네. 갑자기 진행자로서 이 어떤 것이 맞는 길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저희는 할 거 계속 하겠습니다. 네. 윤기수님, 영원히 쫓겨나려고. 그래요. 오늘 아주 채팅창에 역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를 잊을 뻔했는데요. 쌍둥이 특집으로 가보겠습니다. 12, 12. 오늘 숫자 2개가 쌍둥이처럼 반복되는 날이죠. 자, 쌍둥이 특집입니다. 올해 봄에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인데요. 쌍둥이 가정에 물었습니다.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대요. 왜 많이 필요합니까? 왜?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5위 띄워주시죠. 5위는요, 인프라가 네. 부족하다. 자,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5위입니다. 인프라 부족에 대한 공감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부족은 사실 쌍둥이뿐만이 아니겠죠. 그쵸. 뭐 다둥이 아니면 그냥 하나만 키워도 하나만 상관없습니다만 키워도, 네. 아이 키우는데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다수일 것 네. 같아요. 그 중에서도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더 유독 힘든 이유로서는 조금 5개 중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5위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4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투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네, 지금 배용준님께서는 김동영 관련된 종목들 간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창과 보혜양조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영 경기도지사. 네.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SG글로벌도 이 관련주였죠. 그렇죠. 상한가 들어간 걸 제가 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얘기들 저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으로 가볼게요. 해피 주주님의 종목입니다. IS 동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 현재 네. 구간에 0.69% 밀리면서 21,65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평단가가 24,000원대에 놓여 있네요. 24,6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중소형 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4,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IS 동서입니다. 24,600원에 비중 10%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주 제품이 이제 환경 소재 제품들, 건설 소재,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비중이 큰 거 콘크리트입니다. 어디 쓰일지는 사실 좀 뻔하죠. 네, 아파트, 뭐 상가 이런 데 들어가는 매출이 전체 한 60% 나오고 나머지 40% 비중이 이제 리사이클링, 재활용 관련된 건설 소재 쪽인데 건설 얘기 몇 번 제가 해도 다들 아시죠? 지금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건설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면 아예 그냥 중장기로 좀 볼까 하는 관점 가져가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IS 동서는 애초에 재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무너질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상승 사이클 탔다가 하락 사이클 왔다가 상승 사이클 가는 뭐 이런 구조인데 이제 지금은 하락 사이클 와중이죠. 그래서 비중을 밑에서 좀 담는다라고 판단하고 좀 끌고 가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 종목은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이거 설마 IS 동서를 24,500원, 600원 이 가격대에 나는 이걸로 트레이딩 해야지 하고 들어가신 건 전혀 아닐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 2021년, 2022년에 비해서는 좀 줄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이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건설 경기도 다시 돌아가는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럼 그때는 한 번 더 좀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극도의 저평가 기업이에요. PBR 기준으로 보면 0.4배 정도 됩니다. 0.4배면 지금 거의 금융주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은 많고 현금도 많고 돈을 많이 축적해 놨는데 쓰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평가가 절하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할 걸로 보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밸류 프로그램이 뭐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또 안에 내용이 바뀐다 할지언정 큰 궤도, 큰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큰 방향이라고 하면 PBR 1배 정도는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IS 동서는 거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가 두 가지 건설 경기가 지금은 바닥이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지점,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먼저 반응하는 게 경기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건설주들, 건설 관련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점 좀 기대해 볼 법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현금 여력이 있다라면 이렇게 막 세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아니, 또 바닥이 어디야 생각했는데 바닥을 찍고 더 뚫고 내려가는 막 이런 형태 나올 때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담아보는 형태로 그래서 아예 기간 투자 한 1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는 형태로 가져가면은 꽤나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경기 지금 어느 정도는 바닥에 잡히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러한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고하시면서 조금 전에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또 가볼까요? 폭풍추포님, 와, 김동현 관련주 관련해서 제일 세다고. 정리를 또 해 놓으셨네요. 오. 와, 이 다양한 종목들을 정리 또 해주셨는데, 차트 잘 보고 들어가시길.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참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용용이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아는 주식만 했는데, 마이너스 계좌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다 삼성전자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살펴보니까 저평가님께서 뭐야? 2.41% 지금 오?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요? 공공 차트가 쭉 올라갑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 뭐죠? 우리 시작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 큰 움직임 별로 없었던 네, 걸로 네. 기억하는데 말이죠.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죠. 사실 오전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그게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면요. 요즘에는 오후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5장에 갑자기 왜요? 아니 저거 보라고. 삼성전자. 뭘지는 아닌데. 아니, 진짜. 자, 삼성전자가 지금 2% 넘게 올라가면서 55,000원대로 오랜만입니다. 올라섰습니다. 네. 야, 이거 조금 더 힘 붙여서 앞자리 조금 더 계속 바꿔가면 어떨까 싶은데 와, 말이죠. 같은 시간 지금 삼성전자 분봉 차트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SK하이닉스로 2.3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좋네요. 큰형들이 좋네요.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가블레님, 만기라 그런가요? 이렇게 의견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쉬포님,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셨나요? 혹시 아직 안 해주셨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계속 그러면 저희도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서다깨님, 똘마니들도 간다 하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요. 네. 서다깨님께서 이렇게 미소 표시해주는 일이 잘 없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이밴님의 KH 바텍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KH 바텍뿐만 아니라 오늘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은 네. 좋던데 여기는 왜 내려가요, 이거? 4%대 약세입니다. KH 바텍 현재 7,700원대인데 매수 가격이 종이배님 11,450원입니다. 비중도 적지가 않아요. 30%에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 유유. 알아보죠. 자, 매수하신 뒤로 계속 떨어진 모양인데요. 자, 조봉관님, KH 바텍입니다. 매수하신 다음부터는 뭐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하락 멈출 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하락 멈출 때는 됐죠. 네, 됐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증시 안정기를 좀 거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공통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내려가고 이런 형태보다는 올라가는 애 내려가는 애 뭐 다음날 바뀌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증시 안정세가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KH바텍은 상당히 무난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사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11,5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좀 커서 그렇지 이 가격에는 그냥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가 막 예를 들어 돈을 못 번다던가 성장을 좀 못한다던가 사실 성장은 좀 못해요. KH바텍이 막 커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부품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래처는 사실 빵빵해요. 왜냐면 뭐 휴대폰 만드는 기업들이 다 대규모 기업이고 보통 그런 데랑 거래를 오래 했으니까 뭐 샤오미도 포함되어져 있고 삼성전자,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전체 증시의 트렌드를 보면 키워드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거나 실적이 잘 꽂혀야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 않으면 조금 소외가 돼요. KH바텍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이죠. 성장주 대표로 꼽을 수 있는 바이오 같은 애들이 올 한 해 내내 좋았고 또 반도체는 올해 중순까지 좋았고 성장 키워드 붙어있는 애들은 중간중간 강하다는 모습이고 아예 실적 베이스 종목들은 또 전력설비나 뭐 조선처럼 이런 기업들은 또 크게 상승을 해줬고 KH바텍은 이 둘 다 약간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적절한 돈을 꾸준히 벌었기 때문에 적당한 레벨 정도 유지하는 거지만 시장 중심주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KH바텍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 애인데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요,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금방 제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KH바텍이나 이런 애들은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적금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00%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적금 안 넣고 주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 고수익을 기대하는 형태고 그럼 고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만한 기업에 좀 배팅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다. 이런 게 좀 특징인데 하여튼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증시가 좀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2,400대 정도 코스피가 머물러 있는데 2,600, 2,700대 정도 되면은 좀 안정화가 나올 거거든요. 그 시간까지 뭐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 보지 않고 파셨으면 좋겠고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보다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매수하자마자 고생을 좀 해서 KH마텍 지금 아주 힘겹게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방금 진단 내용이 꼭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 근데 네. 지금 이 뭐야? 순간에 수경 앵커님께서 창호 앵커 쌍둥이 동생 예전에 갑자기요? 실제로 봤는데 완떡이요? 이거 왜 완전 그러냐면 똑같아요. 제 동생이 예전에 그 법인 운영하고 있을 때 네. 이 토마토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법인 대표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 야, 지금 수교의 거의 한마디 저도 깜짝 놀라게 되네요. 그때 회사에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했거든요. 왔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슬쩍 보고 가는 거죠. 남자 형제가 쌍둥이가 그렇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김구루 전문가는 아쉽지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쌍둥이에 대한 이 아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쌍둥이 주제 한번 보고 네. 갈게요. 자, 그러면 쌍둥이 가족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5위가 인프라 부족이었죠. 4위는 어떤 요소일까요? 띄워주시죠. 4위는요. 자, 경력단절입니다. 5위랑 4위는 네. 뭔가 쌍둥이가 아니어도 맞아요. 그냥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좀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도 제가 보자마자 느꼈던 거지만 네. 4위와 5위는 누구나 다 육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쌍둥이인 경우에는 동시기에 그쵸. 똑같은 시간에 두 배로. 2배로 시간과 정성을 좀 들여야 네. 되다 보니까 경력 단절을 안 할 수가 없고 인프라 부족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래서 아마 더 저 요소들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세 가지가 진짜입니다. 이거 경제적 부담 한 번에 2개씩 사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쌍둥이들 아기 때는 진짜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냐면요,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사주면 되잖아, 근데. 똑같이 사주면 되는데 그것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뭐 묻었어. 애 옷 갈아입으려고 해. 안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그럼 둘 다 갈아입혀야 돼요. 세탁을 안 해도 되는데 둘 다 갈아엎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욕심이 정말 굉장히 많고 쌍둥이들이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혼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요? 채팅창 한번 봐보세요. 지금 누가 등장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4위까지 알아봤고요. 네. 3위 맞춰주실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는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혼나고 있죠. 저희 혼내주시는 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하고요. 네. 우리 윤행도 나한테 한번 대화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왜요? 나는 사람을 혼내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맞아. 그냥 왜 빨리빨리 그러는지.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채팅했는데 어떻게 저게 혼내는 걸로 되지? 맞아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요. 알겠습니다. 윤행 죄송합니다. 윤행 나한테는 한번 눈 밖에 나면 알지? 왜 그러세요? 자, 아니 저거 누가 문제 낸 거예요 저거? 제가 아니요.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해명 좀 해도 될까요, 먼저? 아니 해명할 필요 없고 아니 하다 낼 게 없어서 저런 문제를 내요? 그 1위 한번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해명해 보세요. 해명해 보세요. 아니 저거야 뭐 저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요? 예, 나는 내가 쌍둥이를 낳아보고 키워본 적은 없지만은 연년생이고 오. 우리 아들내미가 아들딸 연년생이잖아요 지금. 그걸 쌍둥이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이죠. 그다음에 애기 한 명 보는 것보다 2명 보는 게 힘들으니까 육체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오호. 그리고 애기 보는데 무슨 스트레스야. 그냥 정신적으로 좀 정신적인 혼란스러움으로 바꿔야지. 애 키우는데 야.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키워요? 우와. 1등 네. 경제적 부담 당연히 2배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애가 한 명보다 2명을 보면 더 피곤하죠. 기분 좋은 피곤함이잖아. 그거는 기분 좋은 피곤함. 그리고 3등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다. 저는 지금 이종복 전문가님 이 답변을 통해서 정답이냐 아니냐보다도 전문가께서 확실히 뭘 봐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구나 하는 걸 좀 깜짝 놀랐네요.
와, 핑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혼란스러워. 육체적인 피로함도 이것도 수라에서 말씀해 주는데 이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제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났다고 하니까 진짜 혼났죠. 그래요. 그때도 혼난 건 아니죠. 이렇게 몰아가네요, 윤제커가.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전문가님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몰아가는 거 말고 우리 진짜 팩트에 기반해서 네. 종목들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종목 뭐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AI 종목으로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근무님의 종목입니다. 약간 닉네임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근무님. 네. 24,400, 이거 최근이네요, 이거 분명히. 오늘 혹시 24,400원에 10% 호가 물량이 너무 없는 종목인데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이거 들어가셨을 수도 분명히 있겠고. 최근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이 종목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호가 물량이 없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 비중을 줄여야 될지 비중 10%밖에 없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내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육이 아픈 것도 아니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들숨을 쉴 때 이게 이 오른쪽 옆구리가 갑자기 통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게 아침에 자다가 이 통증 때문에 깼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린 거야? 지난번에 김복만 전문가하고 등산 가기 전에는 여기 명치 옆에서 오른쪽 갈비뼈 쪽으로 통증 때문에 3시간 동안 죽다 살아났는데 웃음이 나올 때 좀 그래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분. 우리나라는 모든 주식이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호가의 물량이 없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코난 테크놀로지 말고, 마음이도 보세요. 호가의 물량 없죠. 그 다음에, 솔트록스 같은 거, 얘는 플러스가 나고 단이 높으니까 그나마 물량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 보면은, 셀바스도 이게 움직임이 좋을 때는 호가에 몇천 주씩 물량이 있다가 지금은 호가에 물량이 없죠. 비단 이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반도체 캠트로스서부터 막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물량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물량이 잠겨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가격적으로 오늘 샀거나 12월 6일 날 급락할 때 어느 시점에서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12월 10일 날 사거나 어제 그냥 사고 그냥 지금은 홀딩하는 그런 추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나중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몇천 주식 사이에서 올라갈 거거든요.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예요.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금액,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내가 봤을 때는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거 한번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굳이 지금 뭐 호가의 물량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다소간에 왔다 갔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보유하고 가시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종목 진단이 본능이니까 최소 22,000원대까지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되는 주식이고요. 그 정도에 가게 되면 오히려 호가의 물량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가 물량 없는 거는 뭐 이 주식을 던지고 뭐 말고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원래 자체가 물량이 씨가 말랐고 지금은 조정권이라 물량이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2,000원대 위로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약간 흔들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아까 누가 애 키워봤냐? 나는 애기를 내가 키워보지는 않았고 가끔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걸 하루 종일 물어봐갖고
나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저희 혼란스러우시지 않으신 전문가님께서 아이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는 거에는 혼란스러우신가 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큐트함이 있는 줄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진단 받고 오는 동안에 일단 처음에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채팅창에 다들 걱정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어디가 문제인지 폐가 문제냐 아니면 신장이 문제냐 췌장이 문제냐 다들 지금 이종복 전문가님 건강 걱정하고 네. 계시는데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부터 갑자기 목감기가 심해져서 지금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게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컨디션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투자에서 정신이 꺾여요. 아니에요. 연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갑자기 탁 막혔어요. 어떻게 이 타이밍에 그러죠? 네. 사실 목감기는 제가 걸렸고 윤재가 멀쩡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마법 같은 일인데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생깁니다. 참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죠. 희망인대행모님 살이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윤재 거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제가 방송 안 할 때는 마스크 잘 쓰고 어떻게든 감염 안 시키게 주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강을 외치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죠. 자, 두 번째 종목은 김재희님의 종목인데요. 링네트입니다. 이게 호가 물량이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의 없는데. 링네트 매수 가격 5,4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 3,000원대까지 봤다가 이거 지금 오늘 보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윗꼬리가 달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 찍고 이제 위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힘이 모자라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링네트입니다. 상당히 뭐 작은 종목 같은데 이 종목 저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괜찮을까요? 가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10%가 이게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까 창행이 얘기했듯이 진짜 호가에 물량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종목 진단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것도 극한 직업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는 그게 있으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요새 움직인 게 그 정권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 대신 이제 나는 정권주를 추천을 잘 안 하지만은 링네트는 이제 이 악의 구렁텅이 넘어간 거고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운 좋으면은 거래 실리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냥 가벼운 주식이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반도체고 뭐 로봇이고 AI고 뭐 2차 전지고 뭐 이런 정통 섹터에 있다. 제약주고 막 그러면 이건 무조건 추가 매수하는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지금 이제 거래 좀 섰잖아요. 거래 서서 50만 주예요, 이게. 그죠? 한 5,000원에서 5,250원대 정도 가면은 조기선 주 거래가 터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갖고 있으면은 5,500원에서 6,000원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이제 이쪽으로 튀어버리면 이제 여기서 파는 거죠. 본전 매수가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 어떤 추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링네트 살펴드렸습니다. 여력만 있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채팅창에 살려님께서 이윤 네. 남기는 이윤지행 이런 재미없어요. 그래요? 살레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네. 약간 오늘 좀 약했습니다. 가블레님, 쌍둥이 엄마 좀 그만 불러 노래 생각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엄마 좀 그만 그래요? 불러? 그리고 코끼리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인사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목 진단 끝나기 전에 빨리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면 그렇죠. 실수할 때가 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까마귀 먹은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채팅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끔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가 네.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위에 있었던 댓글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뭔데요? 전에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아드님이 이종복 전문가님 성대모사 하신다고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아드님이 자꾸 이종복 전문가님 따라 하신다고. 이야, 아니 그 이종범 전문가님이 굉장히 또 캐릭터가 강하시니까 확실하시죠? 그래요. 한번 그 아드님이 그 성대모사 하는 네.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은 뭐 아, 30살, 네, 40살.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뭔 얘기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뚫으면서 지금 지수 강화되잖아요. 오늘 만기일 쿼드로플 위칭데이인데 종목 빨리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종범 전문가께서 신의 한 수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종목 계속 갑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2시 넘었는데 우리 3위만 한번 한번 보고 살짝 갈까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쌍둥이 특집인데요. 쌍둥이 가족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이제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아까 전에 맞나요? 그래요. 이게 이종범 전문가께서 정신적인 혼란스러움으로 순화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3위 바로 17%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 2위밖에 안 남았습니다. 1, 2위는 육체적인 피로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둘 다 누가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끝날 때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이건 물어보나 마나 경제적 부담이죠. 애 키우는데 무슨 피로 같은 게 왜 중요해. 경제적 부담이 답이 맞대니까. 역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요것도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죠.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력한 종목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늘 시세 강력하거든요. 시크릿 램프님의 종목입니다. BH 한번 살펴볼게요. 네. 18,0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아까 18,000원 위였는데 지금은 네. 살짝 내려왔네요. 17,000원대 지금 후반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고요.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소식이 한 가지 나온 게 있는데 네. 테슬라와 손잡고 무선 충전 배터리까지 동해 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거기에 자사주 취득 소식도 그래요? 들려오고 있고 오. 오늘 거기다가 아이폰에 대한 이슈도 있죠. AI를 탑재한 아이폰 관련된 내용까지 지금 계속 호재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BH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창행이 얘기했듯이 이 주식 제대로 그게 타이밍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추기거나 추격 매수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 보세요. 이렇게 밀어버리고 결국은 12월 9일 날 신저가 나오고 저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진짜라면은 근데 여기 보면 테슬라 해갖고 11월 13일 날도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가 오늘은 반응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지수가 11월 달 조 때는 삼성전자 빌빌 싸고 뭐 별 볼 일 없었고 지금은 지수가 이제 이종복이가 계속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종합 30%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서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 좀 했고 오늘 결국은 삼성전자가 0530 삼성전자가 55,000원 뚫고 확 쏘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 내가 마켓 해날 때도 얘기했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야 삼성 너만 가지 말고 2차전지도 같이 가자잉. 요거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은 쿼드로플이라 아직은 그거까지는 못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기사가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호재가 만약에 나오면 그 호재성 기사는 어느 정도 먹혀요. 거기에 회사가 100억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까지 체결했잖아요. 대신 이제 이 말 듣고 막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바닥 완벽하게 다진 거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2만 원 이상 2만 원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그죠? 요 정도 보면은 이 주식 갖고 있는 분은 요거 보고 시장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요 정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수가 기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 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뭐 이런저런 분위기 잡히니까 이제 요런 종목은 바닥이 나온 거예요.
대신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받아먹고 올라가는 거라 추격 매수 혹시 이 얘기 듣고 하진 마시고요. 계속해서 매수세 몰리면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대까지는 가져갈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BH 살펴봤습니다. BH 종목에 대해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탄력이 좋아서 저희가 네.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삼성전자는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올 때마다 퍼센트가 네. 1%, 2%, 3%까지 바뀌네요. 지금 3.5%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강합니다.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주도해서 끌고 올라가고 와. 있습니다. 야, 우리 큰형님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또 지수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후장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니까 반도체 작은 종목들도 조금씩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또 아쉬움을 느꼈던 게 네이버가 네, 좀 맞아요. 아쉬웠는데요. 양파님께서 그래서 바로 네이버 바로 종목 진단을 올려주셨네요. 요청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자, 종목 진단 빠르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 주형리님의 종목인데요. 어제 정말 강했죠. 오랜만에 확 치고 올라갔던 바로 그 종목. 초전도체입니다. 오늘 근데 네. 주가 보셨죠? 저 아직 못 봤는데요. 또 빠지네요? 또 하루 천하예요? 신성달타테크 어제만 해도요. 갑자기 급등해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순위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신성달타테크가 하루 만에 오늘 또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초전도체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합니다만 신성델타테크 오늘 좀 꺾여가는 모습이죠. 워낙 급등락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불안함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테크 매수 가격은요 108,000원에 5%입니다. 현재 주가는 89,600원. 야, 이게 지금 매수한 가격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좀 내려온 거죠. 진짜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 주가가 3만 원대 후반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주가를 2.5배 올려놓고 오늘 고점 찍고 바로 쭉 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식도 어떻게 보면 비운의 주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이 종목이가 2차 전지 쪽이나 이쪽 좋아할 때 이 소부장으로 되게 좋아했던 주식인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초전도체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주가를 도깨비로 만들어 놓고 4만 원까지 밀어놓고 지금 다시 올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원래 저런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는 주식이 아닌데 그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식 지금은 잘 안 보거든요. 보세요. 회사 매출액도 엄청났고 영업이익도 엄청났던 회사잖아요. 이 기존에 이거. 근데 이게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시세가 나온 뒤부터는 나는 이 주식을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 얘기해 줄게요. 다시 이제 불었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물론 돈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10만 원대 물렸던 분이 지금 4만 원까지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걸 사니까 도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고생 진짜 징그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물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밀려 있을 때는 이쪽 라인에서 좀 더 샀어도 좋았을 텐데, 그죠? 예, 그런 얘기 좀 해주는 거고, 이 정도 주가의 흐름이면은 이거 단기간에 꺾일 기세는 아니거든요. 다만, 나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좀 비관이에요. 예, 이 해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은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가 여기 보다시피 옆으로 길 때 거래가 바닥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 신성이의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들이 반도체 소부장이 다 이 정도인데 걔들은 여기 또 저기네. 걔들은 신성이가 지금 4만 원까지 빠져 있잖아요. 저 반도체 소부장 애들은 2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 것처럼 위치에 있는 게 널렸어요, 여러분. 널렸다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 과감하게 그죠? 조금 더 비중 늘려도 되지만 대신 이제 10만 원에서 12만 원 플러스 11만 얼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게 센 저항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꾸역꾸역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갈 수 있어 보이니까요. 요 정도로 가면 익절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주식을 좀 선택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그런 말씀 드릴게요. 대신 신성델타는 테마로 움직일 때는 되게 세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건 맞으나 요 얘기를 듣고 일반인들이 이걸 추종하는 건 반대. 대신 질문하신 분은 10만 원 넘어서 11만 원대 언저리로 갈 수 있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익절하시라는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였습니다. 역시 이종국 전문가님, 확실히 조심해야 될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시죠.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급등락이 워낙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신성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멀쩡한 회사를 다 버려뒀다라는 안타까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이 스닥 대장주 알탱도 알탱. 갑자기 힘을 낸다리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코스피에 삼성전자가 쭉 힘 보태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다시 힘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반전이 조금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지다맘님의 의견 아주 보기 좋네요. 와, 원래 2시 랭킹쇼 할 때는 대부분 꺾이는데 오늘은 저주가 풀리는 날인가요? 저주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시장이 그냥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원래 랭킹쇼와 함께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 맞습니다. 랭킹쇼 효과.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속이 좀 편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예원신달님, 이종복 전문가님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다. 갈비뼈 살짝 금만 가도 말할 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갈비뼈 혹시 금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 금 가보면 생각보다 금방 다치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친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게끔 아파요. 계속 쑤시는데 이게 몇 주 가고 이렇습니다. 딱히 뭐 치료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이 답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줄어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코끼리님께서 종목신이 있어서 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피디님. 저희 한번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네, 정신린님의 종목이고요. TSA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종목을 보자마자 한번 살펴봤는데 분봉 차트가 계속 좋아요. 올라요. 네. 지금 15% 들고 계시고 52,500원 평단가거든요. 평단가가 높긴 높네요. 이거 매수하자마자 그럼 확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왠지 딱 저때 사주셨을 것 같죠? 맞아요. 왠지 딱 저 때일 것 네. 같아요. 한 11월 초 정도? 11월 될까 말까 할 때? 지금 탄력이 너무 좋길래 이 종목 기분 좋은 상담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전문가님, TS입니다.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반도체 투톱의 강세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평단가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빨리 추가 매수해야지. 돈이 없어요. 그러실 수도 있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제 신한수에서 진짜 마지막 신한수, 그게 이제 오늘이 코너로플 위싱데이고 10월 만기일이라 마지막이라는 얘기한 거고,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비정상적 시장이고요. 오늘이라도 정상적으로 좀 올리라고 내가 느껴서 어제 아주 그냥 생쇼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모자라요. 사실은 더 올려야 되는데 기관들이 선물을 가지고 어떤 수작을 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은 올라가야 돼요. 330까지도 원래 올라가도 되는데 아침 정도 분위기였으면 괜찮았는데 328, 329. 어쨌든 뭐 이따가 내가 조금은 얘기하겠지만 TS 이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들 들어오잖아요. 아까 그 BH보다. 이게 원래 이게 더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차라리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겼었으면 벌써 이건 이쪽 방향으로 턴하는 건데 올랐다 내려온 것 때문에 그림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나는 돈 있으면 빨리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싶고 이제 바닥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래가 더 터지면 더 터질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은 순간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투고만 나와줘, 아니 삼성전자가 그죠? 이거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5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6만 원 정도, 조금 더 세게 가면 6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7,500원에서 6만 원대로 만약에 주가가 상승 시도가 나오면 2차 전지는 지수를 만약에 얘들이 막아버리면은 소외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도체 소부장은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SE는 2차 전지는 내가 나중에 또 미스터 진단에서 또 어제 신의 한 수처럼 또 신의 한 수 둘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바닥 나왔으니까 이건 시청자분들 중에 뭐 살만한 거 없어요 하려면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거래 실려버리면 순간적으로 45,000원에서 47,000원까지는 바로 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추가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추가 매수해갖고 이쪽으로 쏴버리면 여기서 팔아먹으면 익절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 없어도 그냥 갖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어 봐도 최소 45,000원에서 47,000원 정상적으로 움직여주게 되면은 저분이 딱 산 가격.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여튼 주식을 사도 기가 막히게 올라가면은 딱 자기가 산 가격이 딱 저항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좀 사고 밀리면 더 사는 습관을 길들여 보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좀 움직여줘도 딱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가 중기적으로 올라갈 목표치, 단기적으로 45,000원에서 4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어 보이니 투자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좀 타이트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종목 진단을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요술램프님의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양극재 대표 종목인 LNF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이 정도면 최근인 것 같거든요. 109,0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오늘 5%대 약세입니다. 오늘만 보면 사실 LNF가 유독 약해 보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최근 보시죠. 2차 전지 최근에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달라요. 많습니다. 이 종목 달라요. LNF 안 떨어졌어요. 네. 정말 잘 시장 대비 버텨줬고 네. 게다가 어제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아주 강했던 종목입니다. 강해서 오늘은 조금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앞으로 전반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LNF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NF 요 지금 급등할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마토는 종목 픽하는 사람 나하고 잘 안 맞아. 해피림은 시간도 부족하고 간드랑간드랑한데 이거 갖고 할 말 많은데 이걸 또 물어보네요.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드려 볼게요. 내 성격대로 하면은 한마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거 나는 쇼 부린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 말 중에도 이게 2차 전지 중에 모양을 가장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종합 지수 선물 4피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종합 주가 지수도 25피, 30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얘만 빼? 그동안에 안 빠졌다고.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대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요거는 좀 아쉽죠?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매수한 가격도 저분은 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109,000원이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갈 때 붙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올라갔을 때. 그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눌리고 그러니까 뭐 다소간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이것도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9만 원을 깨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뭐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저점 매수한 사람과 여기서 올라갈 때 산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매수가가 단기 저항인데 또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 요 정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도 보시면은요. 선물이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장만 최대로 움직이면 뭐 종목들 웬만하면은 10개 중에 8개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차 전지 중에 모양이 제일 예뻤던 주식이에요. 근데 오늘 반도체 쪽 삼성전자 땡기면서 반도체 쪽 올린다고 죽어라고 지수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 보이는, 억지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 보이는, 오늘은 쿼드러플이라 진짜 다양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음봉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LNF였습니다. 유난히 오늘 떨어져 보이길래 좀 불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음봉에 겁내지 말자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전략 한번 들어보죠. 자, 전문가님 5장 남은 시간의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 선물 옵션 만기예요. 지금 이대로 300,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말을 하면 씨가 되는 사람인데 이대로 만약에 330대로 가게 되면 이따가 다시 막장으로 가면서는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막 따라 붙거나 이러지는 마시되, 중요한 거는 역시 장이 결국은 올라타는구나. 그쵸? 예, 그 정도 놓고 만기 이후에도 가급적이면은 낙폭과대 위주로 잘 보시면서요. 예, 남은 연말장 좀 대응 잘 하라는 그런 얘기. 지금도 보면은 이 선물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지수가 이제 조금 오늘 장은 우리나라를 지금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세게 가면 330 트라이도 가능할 수 있고요. 대신 그게 트라이가 빠른 시간에 나오면 그 뒤는 약간 눌릴 수도 있다. 뭐 그냥 시장 그 정도 흐름.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지수가 다시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얘기는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앞장을 섰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일단 정신 차려야 돼요. 삼성전자가 정신 차리면 지수 방어가 되는 거라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안 쫄릴 수 있어요. 이제 종목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못 간 게 있거나 그러면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좀 긍정적으로, 그죠? 시장을 보는 게 어떻게 되느냐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5장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전략 듣고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 잠깐 확인해봤는데 와, 5% 가까이 올라가고 대박입니다.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의 고점을 이번에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키쇼를 마치기 전에 요거 1, 2위까지 공개해드릴게요. 자, 쌍둥이 가족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위와 2위는요? 경제적인 부담. 네,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네요.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 이렇게 1, 2위. 전문가님, 답안지 어디서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는 기본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다음 내가 주에- 이종복인데 네, 저런 걸 뭐 어디서 답안지를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작진을 들들 볶아서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오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만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이종복입니다. 네, 남은 시간이 왠지 조금 더 충만해질 것 같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이 막판까지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레키쇼 마무리할 때쯤에 항상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걱정 어린 그러게요. 한마디를 던지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종목들 전부 힘을 내주면서 끝까지 지수에 더 보탬을 주기를 바라면서 네. 렉킹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막판 종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 0.68%까지 올라가고 있는 양대 증시인데요. 막판까지 힘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